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장이 계속 좀 지지부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계속 그러네. 12월 들어서 이거 초반부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이 빠지셨을 텐데요.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 좀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볼까요? 네, 힘내고 싶은데 도저히 좀 힘내기 좀 힘든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18포인트가 빠지면서 2000선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지금 1990선마저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수급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죠. 요 며칠 기관이 계속 내다 팔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이 2,500억대. 요 근래 들어서 좀 가장 많은 물량인 듯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550억대의 매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낮다 싶습니다. 1.75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비슷한 물량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기관이 한 169억, 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한 150억대의 물량을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매물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60원대 딱 걸쳐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분들도 꽤나 좀 힘들게 지금 장에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굉장히 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중에 또 저희 오늘장 내일장 항상 첫 오프닝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신 정재훈 멘토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도 그냥 빠집니다. 1990선대까지 밀렸네요. 예, 징그럽게 빠집니다, 시장이. 일단, 2000포인트도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일단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일단 금일도 20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자 일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20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더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놓고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3% 144만 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이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지수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당히 좀 미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1선, 이 삼성전자가 6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 화학 섹터들의 일부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틸리티 섹터와 자동차 부품주들, 내수 섹터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향후에도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예, 우선 이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선 섹터들의 대표주는 일단 현대중공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은 저점을 좀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철강 섹터는 포스코가 있었는데요. 포스코는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 역할을 좀 지수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10월 중순경에 형성을 했었던 21만 7천 원대는 아마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23만 원대 중반권역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예요. 삼천리 자전거가 금일도 5%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11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눌림목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보게 된다면 21선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처음일시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 거의 신고가가 5월경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에는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좀 동반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처음일시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N자형의 좀 마디의 목표치가 도달해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의 한 달이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11,000원대 초반권역, 일단 11,000원 정도 때 전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한번 눌림목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메일유업입니다. 중국 성장, 이 중국에 대한 이 소비 촉진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고요. 산화 제한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그 기사거리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일단은 잠식시키면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긴 하고 있지만 그 매도의 물량은 크지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일단 관심권역으로 좀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모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가도 강세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도 전기차 관련주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투자자 입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니까 좀 대안주 성격으로서 이게 접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주 자체로서 어떤 강세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전날 이 테슬라 모터스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 즉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산업 같은 종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전기차 쪽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 좀 다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전날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영향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좀 미흡하게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일 이화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타이밍은 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는 그나마 자동차 부품 섹터가 그나마 성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모터스, 즉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적을 좀 기반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군들, 예를 들자면 전기차 관련 섹터로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이제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었던 이제 장성택의 실각으로 인해서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군부에서 실력 과시를 위해서도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또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예,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산 섹터들 중에 움직이는 그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스페코라는 종목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윗꼬리가 상당 부분 많이 달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움직이는 흐름들,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굳이 신경을 쓰면서 이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단타 개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소액으로 일단 단기 매매는 좀 적절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즉 지금 현재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등선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수 관련 섹터들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이제 도전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도전할 만한 종목을 고르기도 또 목표 수익률 잡기도 꽤나 이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듯 싶은데요.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처음에 제안을 몇 번 해드렸던 종목을 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메일유업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일단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점차적으로 이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74% 정도 강보합권역에 있습니다. 46,750원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47,000원 정도부터 46,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일유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좀 어려운 장일수록 종목 하나 좀 똘똘한 거 잘 잡으면은 이 장 중에서도 이제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메일유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물시장의 어려움이 12월 들어서 연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가다 보면 내일 정도는 또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좀 느긋하게 잡으시고요. 혹시라도 현물시장의 반전을 선물시장에서 미리 좀 그 단초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해서 선물시장에서 역시 그런 움직임, 징후, 예후 등등 있을런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네, 꼭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선물왕에서 제가 오늘 공포 매수 잡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고생들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자리들은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있는 그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매도 쪽은 개별적인 매매로 리딩을 잡아드렸고요. 매수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속 잡아서 저희도 현재 3번 들어가서 2번을 2승을 하고 하나는 1패를 했는데요. 총 누적상으로는 수익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또 챙겼는데요. 전 시장에서 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징후적인 측면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잡아드리면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12월 들어와서 위축되어 있는 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일단 아까 12시 초반부에 강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당겨 주었고 그게 하나의 징후로 조금은 파악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곧 진정 가능성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저가 매수를 자신있게 잡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리딩대로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금융투자 창구를 보면 어제 그 징후가 나왔습니다. 현물 쪽에 매도 월마료가에 따른 부분을 거의 축소돼서 많이 줄이면서 오늘 역시 줄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 쪽에서, 현물 쪽에서 2,700억대 매도 속에서 선물 쪽에도 6,600억대 매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쇼커버링 자금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한다면 시장 종합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1조 5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기, 동시만기가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지금 요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결제 추이 자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도 분명히 있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 자체 12월에 들어와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반등 모멘텀은 분명히 나오는 위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공포 매수는 저는 전략을 오늘 기준에서는 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공포 매수 자리가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자리를 잡아내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는 견딜 수 있다라고 했을 땐 매수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양시장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에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2000포인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깨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선물 쪽은 먼저 선취적 관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먼저 저가 매수세를 잡으실 수 있겠지만 현물 쪽은 내일 좀 보시는 게 오후장에 대형주 쪽과 중소형주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 사야 될 위치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요. 이 개인들의 콜옵션이 오후장 들어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데요. 바로 이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게 프로그램에서 올라왔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이 없던 콜옵션이 너무 크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일단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 위축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단기 파동에 대한 오버슈팅,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언더슈팅 자체적으로도 마무리 시점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겠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거래량이 조금 여전히 콜옵션보다는 증가되진 않았지만 역시나 기존의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단기적인 하락의 이벤트는 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과연 여기서 공포를 매수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위치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될 경우에 고점 매도, 계속 고점의 매도다라는 자막이 지금 나갈 겁니다. 대응 전략 쪽에서. 근데 이 규모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6,700억대의 매도 압박인데요. 이 규모 자체가 오늘 만약 종가상에 두 가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한 5천억대 언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일 오전장까지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감내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열어뒀는데 우리나라 선반영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원달러 환율 추이 때문이 아니라 엔저 기조에 따른 엔달러 환율 추이로 인해서 일본 시장의 급락을 고스란히 지금 같이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추이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최근에 시장 2개월 연속해서 가장 주도권을 많이 가져온 건 금융투자 창구였다. 저가면서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치는 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장 황금 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원고를 보내드릴 당시보다 오늘 요 시점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주셈을 할 경우에 주셈의 선물항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포지션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마 진입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폭포수가 내려와서 손절을 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시청자분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당당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 분명히 수익으로 챙겨서 나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장중엔 수익 나온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짧게 끊어내라. 그 이유는 현재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을 가지고 장중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뽑히면서 거기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호등 모양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를 계속 저희도 지금 마지막 템포로 또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원고를 보내드릴 당시가 262.40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 종가상은 좀 올라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탈 때 가셔서 추격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추격 매수를 하시는 위치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봅니다. 현재 지금 최저가가 261.65 정도인데요. 이 부분을 깨는 자리에서 밑에 하단부에서 공포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 자리 261.80 자리 때려 죽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여기서는 저는 매수 추격 잡을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가 이하 쪽에서 매수를 잡으시면서 수익 실현은 조금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그 부분보다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62.40 올라타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시는데요. 곧 이건 역시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 단기 조정파동, 갭보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벤트 앞두고 하는 변동이기 때문에요.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투심 자체가 너무 위축되다 보면 이제 겁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김도현 멘토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전문가분의 지식에 함께 기대서 쭉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분들의 해안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그냥 12월 들어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등등 이런 거 올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을 듯합니다. 지금 시장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주셔야 될 텐데요. 자, 먼저 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을 짚으십니까? 네, 지금 일단 시장 상황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방금 좀 임동석 앵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동안 기대감이 그만큼 컸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반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악재 뭐 두 가지 정도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도의 호재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그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그 엔화 약세의 부분들 어제부터 계속 우리 시장에 압력,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부담, 뭐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엔화 약세를 따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좀 나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그 기대감일 수 있겠는데 오늘 저녁이죠.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이제 열리게 됩니다. 통화정책회의 실상 이따까지 좀 살펴보면요. 미국 어찌 보면 그 양적 완화라는 어떤 그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오래 전부터 써왔었고요. 그에 대한 실효를 지금 거두는 그런 그 과도기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하지만 유로존 이제 그 통화 정책을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공격적인 기조로 이제 바꾸면서 사실상 유로존의 큰 그림에서의 어떤 그 반등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 갑작스러운 이제 그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런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말 그대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결과였음에도 분명한데요.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가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발휘될 가능성을 얼마만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좀 삼으시면 지금 현재 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시장 흐름 뭐 그렇게 약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좀 모멘텀이 다소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연말 어떤 부분들을 남겨놓고 좀 다소간 좀 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 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시장은 아래로 조금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장의 키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의 축소에 따른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솔직히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이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먹구름을 끼우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려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 뭐 글로벌 증시의 조정 양상 나타났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시장의 조정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뒤늦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어찌 보면요 조금 좀 그 시장에서 억지로 시장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조정 양상. 지금 현재 보면 연말을 앞두고 그리고 연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다시금 시장 내에 커지면서 시장이 조정 양상으로 빠진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지금 오히려 12월 이제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12월 이제 그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FOMC 회의 지금 남겨놓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통화 정책 회의에 가면 갈수록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시장이 이제 그 투자 심리는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일단 뭐 FOMC 회의가 끝나야 그때서야 이제 그 다시금 만약에 그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한다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다시금 안도감에 빠지면서 안도 랠리로 다시 시장 방향 추세가 이제 전환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 내지는 그런 어떤 그 경고의 발언이라도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금 조금 더 조정 양상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시장 계속되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이제 그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고용지표가 결국에는 이제 그 지난 10월에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 여파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고용지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일 모레 이제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같고요. 시장 내 뭐 관심 조기 QE 축소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내년 1월에 이제 FOMC 의장이 교체가 되죠. 이제 신임 옐런 의장이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그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옐런 의장의 그 청문회 발언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 이전에 옐런 의장 이전에 그 과연 QE 축소가 진짜 단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다소간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있다는 것.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12월 QE 축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저 현상이 우리 자동차 업종은 물론이고 수출주 전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은 당분간 상당 기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문가로서 내다보시는지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엔저의 상황은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 정권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한은 엔저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엔저 그 정책이 틀렸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틀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부분을 다시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 상황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요. 틀리건 맞건 그리고 그들 생각에 이 부분이 조금 좀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라고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가야만 하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신정권, 다른 이제 정부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그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겠으나 지금 아베 총리가 집권을 계속 하고 있는 한은 지금 현재 엔저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뭐 양상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자국 내진 자권역의 어떤 그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그 통화정책 회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떤 그 금리 부분 분명히 나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뭐 자동차주 좀 뭐 과매도의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과매도래도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엔저에 대한 부담은 지금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동차주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그 계속 이 부분을 좀 강조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속되는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잔존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통화회의를 여는 ECB에서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지, 자, 이에 대한 주목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예상되는 부분은 지난달과 같은 급격한 뭐 금리 인하 조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그 ECB에서 지금 현재 유로존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어떤 그 통화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통화정책, 뭐 새로운 통화정책이 나오는 어떤 그 조치가 단행되기에는 다소간 좀 연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좀 다소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이번 통화정책을 통해서 거꾸로 지금 현재 유로존 경기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풀어갈 해법은 어디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힌트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 역시 자권역 내 환율을 절하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무래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제조업을 확대시켜야만
그러니까 고용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고용이 확대되면 소비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조업을 확대시키는 제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아무래도 자국 내 어떤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출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수출 확대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면 결국은 자국 내 환율을 좀 약세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두 마리 토끼죠. 고용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 어쩌면 지금 재정 정책은 그 국가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은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결국은 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분명히 어떤 그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그 실업률과 이제 그 인플레이션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오히려 그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부진한 상황.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조차도 낮은 상황. 이 얘기는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현재 유로존의 경기 부분 어찌 보면 이제 회복이 되느냐 다시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빠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플러스 성장률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해법에 대한 힌트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관심 업종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이에 따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썩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다른 그 업종을 좀 지금 현재 내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손절매를 해서 다른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잘못하다 엇박자가 나게 되면 거꾸로 새롭게 진입을 한 종목에서도 역시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손실의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꼭 지금 어떤 종목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꼭 이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제한돼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철저하게 관망, 움직이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해 보이지 않나. 다만 이렇습니다. 이제 그 현금 비중과 이제 그 주식 비중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시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 사실상 혼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혼조 양상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조금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좀 관망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는 전략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종목 돌직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도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장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하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물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 연이어서요, 발표된 경제 지표들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웃도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연준 측이 그래도 내년으로 예상했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아무래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는 6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동향 관련 지표들조차도 만약에 호조세로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연준이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일단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드리자면 북한 온건파의 수장 힘을 잃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는 일단 쉽게 말해서 이제 강경파가 이제 북한 권력 윗선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연초 분위기처럼 남북 경제 협력 구도 자체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제 대부분이 지금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방산주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북 관련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 신중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열기를 띠고 있었죠. 이제 비트코인, 일단 단위당 1200달러까지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결제 수단이자 이제 화폐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미 중국 쪽에서는 뭐 다수의 슈퍼컴퓨터로 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실제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기대만 하고 있고 관망하던 투자 심리 자체도 이번에 국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매장이 하나 생겼다고 하죠. 그런 매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관망하는 사람들도 이 자체가 하나의 큰 모멘텀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기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몇몇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제외를 하면 그래도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비트코인 자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5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점점 성장을 할 것이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를 많이 키우려는 업체 분위기 또한 또 존재합니다. 뭐 이런 면들로 보자면 추후에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 즉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화폐 발행량이 아직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나 이제 투자에 신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팀장의 포트폴리오 볼까요? 네, 이정현 팀장의 포트폴리오 현금이 30%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비중 3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10%와 5%씩의 비중으로 5개 종목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20.6%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포스코 ICT 모두 5에서 6%대 수익이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중공업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수익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3%대 손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랩이 5% 비중 아주 뭐 조금 편입이 돼 있는데요. 손실은 조금 많이 나 있네요. 마이너스 10% 정도로 손실인데, 문재인 테마주가 뜨면서 요즘 안철수 테마주가 살짝 좀 가라앉은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 이정현 팀장께서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당분간 또 이게 연구를 위해서 방송을 당분간 또 쉬시게 됐습니다. 오늘이 당분간은 다음에 뵐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출연이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다음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포스코 ICT를 포함해서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두 종목의 경우는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포스코 ICT도 일단은 먼저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더 홀딩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 SDI 자체는 테슬라 이제 모델 S가 이제 S와 관련해서 오늘 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포스코 ICT와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서로 어느 정도 얽혀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 관련 바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한배 원전 3호기가 뭐 정지되었다는 점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이 두 종목의 경우에 대한 가치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고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를 포함해서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홀딩해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지정을 해드리자면 포스코 ICT의 경우는 그래도 9,000원까지 재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000원까지 일단 홀딩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는요. 삼성 SDI의 경우는 물론 지금 17만원대이지만 19만원대까지도 언제든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홀딩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수주 공시 떴습니다. 작년 매출 3,500억이요. 3,500억이고요. 그리고 이번 수주 내용 한 달짜리인데 1,200억짜리입니다. 발표 전 3일간 외국인 창구 매수세 보자면 그래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M&A 이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비중 실은 만큼 더 홀딩하셔서 큰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정해드린 목표가까지 꼭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투신과 보험권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에 이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손절은 지키는 한에서 한번 더 홀딩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진전기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지금 목표가를 7,200원까지 상향을 시켰는데요. 전 고점 부근까지 한번 아주 단기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부근에 있으니까 좀 더 홀딩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안랩의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한 7,200원 익절가 7,200원으로 잡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매도 못한 분들이라면 한번 더 지금 매도 못한 분들이라면은 손절가 61선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종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에서도 또 이정현 팀장 못지않은 또 최고의 전문가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 이상로 멘토 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